머리를 쓰는 취미도 정말 많은 장르가 있을 수가 있죠. 고스톱도 따지고 보면 머리를 쓰는 취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는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꾸준히 배움으로써 더욱 가치가 발휘되는 노후에 가장 좋은 취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예는 정말 다양한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미에는 무슨 특별하게 어떤 것은 뭐 좋은 취미고 어떤 것은 나쁜 취미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그 자기의 개성 그리고 선호도 또 이때까지 살아온 배경,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취미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취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이 보람도 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서예도 좋고 사진도 좋고 등산도 좋고 말이죠. 물에서 이루어지는 뭐 스킨, 스쿠버 같은 거, 그 나이가 요즘 웬만큼 든 사람도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취미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고 말이죠. 뭐 정적인 활동이라고 해서 건강에 제한이 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말이죠. 그런데 역시 나이가 들어서 하는 취미 생활은 그 개념 자체가 쌍두마차, 양쪽 바퀴를 달고 가시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추천은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몸을 좀 쓰는 취미, 몸을 쓴 취미를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리를 쓰는 취미. 이 두 취미가 나란히 균형을 맞춰서 나아가면은 훨씬 바람직한 이상적인 취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몸을 쓰는 취미는 정말 또 다양하죠. 뭐 젊은 사람들의 경우를 놓으면은 뭐 하다못해 뭐 격투기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뭐 온갖 몸을 쓰는 취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니어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을 조금 키우는 그런 근육을 유지시키는 그런 운동이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야기되는 유산소 운동, 뭐 조깅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하는 그런 두 가지 운동을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단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시지 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몸을 쓰는 그런 취미에 임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 다른 머리를 쓰는 취미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머리를 쓰는 취미도 정말 많은 장르가 있을 수가 있죠. 고스톱도 따지고 보면은 머리를 쓰는 취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취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는 지속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배울 수 있는, 꾸준히 배움으로써 더욱 가치가 발휘되는 그런 취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준의 공부이든 간에 외국어 공부를 1차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품격을 유지하려면은 유행하는 이야기로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일라 뭐 이런 말을 흔히들 하죠. 뭐 그거는 그야말로 풍자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논리적으로 꽤 설득력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거는 뭐 농담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 성격의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품격이 있는 노년 생활을 하시려면은 나이가 들어서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그 개념이 일맥상통합니다. 몸을 쓰는 취미, 머리를 쓰는 취미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품격을 가진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몸을 쓰는 취미를 통해서 누가 보아도 건장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운이 있어 보이는 몸매와 체력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정신을 쓰는 취미를 통해서 훈련을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깜짝 놀랄 정도의 지적인 능력, 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품격 있는 노년의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괜히 주위에 참견을 하고 괜히 낯쓰고 그야말로 이제 라떼를 외치면서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 노년에 계속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몸을 쓰고 정신을 쓰는 그런 취미생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노년 생활의 품격을 유지하게 되면은 사실 설사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좀 자주 건네고 간섭을 하는처럼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도 거슬리는 행동이 아니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태도로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을 학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다 조사를 해본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주위에서 보면은 일단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극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람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자극이라는 게 무슨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강력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공부, 어떤 취미생활 이런 것을 도전함으로써 그런 취미생활의 도전은 매일매일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발전을 통해서 자기 생애의 보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일 일어나면서 자 오늘도 또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겠구나. 오늘도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 인간관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라는 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젊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계에 관련된 직업에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좁아진 인간관계 내에서 농밀하게 지금까지 다져왔던 인간관계를 조금 농축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생활이 바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또 사교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직장에 관련된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도 중요하고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자녀 같은 경우에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그 각별한 관계라는 게 노년에 자 아들아 딸아 이리 와라 자 지금부터는 우리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각별한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족 관계는 더욱 젊었을 때 쌓아놓았던 관계의 신뢰감, 그때의 정, 그때의 모든 애정의 바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놀아주지 않으면은, 그때 가족과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은, 그 바탕이 없으면은 노년의 자녀관계, 노년의 가족관계는 그야말로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날 나는 노년이 되었다. 자, 아들아, 딸아, 지금부터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자녀 관계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